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1409년 명령락 7년 삼군 진무소를 흥부로 곧 개칭하고 겸판사 등의 관직을 두어 병권을 분산시키다. 삼군 진무소를 고쳐 흥부로 하고 지를 이품으로 겸판사, 지사, 동지사 각 한 사람을 두고 삼품 이하는 전과 같이 진무로 일컬었으니 대개 태조 때의 의흥 삼군부의 이름을 취한 것이다. 임금이 좌대원 김여지에게 이르기를 자고로 병권의 연혁에 대하여 과인이 용심한 자가 없다. 과인같이 용심한 자가 없다 하니 김여지가 대답하였다. 병권을 분산하여 주장하게 하되 항상 공실에 있게 하는 것은 만세의 규감입니다. 이뒤로부터 전선, 의장, 품명, 이문 등의 일은 병조가 맡게 하고 그 나머지 군기, 시위, 순작 등의 일은 모두 의흥부에 소속시키며 의흥부가 군사를 간열하는 것은 병조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8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사헌사 이지승 등이 경사에서 돌아오다. 병원군 윤목이 경사에서 돌아왔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기 광주와 토산에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월성군 김수의 졸기 순덕 대비의 오라비인데 순덕하고 검소하고 진실하고 곧았다. 주군이 나이가 72세였다. 조의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시호를 정호공이라 하였다. 아들이 하나 있으니 김겸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3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3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일본 구주목 우무위 장군 원도진이 위문하고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금승이 태미원 우집법에 들어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문소전의 전을 올리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태조실록을 당대에 편찬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을 벌리다. 춘추관 기사관 송포 등이 상수하였다. 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은 듣자오니 천도는 높아서 아래로 구하고 지도는 낮아서 위로 행한다 합니다. 대저 인구는 하늘의 경을 본받기 때문에 성인은 아래에 묻는 의가 있고 땅의 의를 본받기 때문에 광부도 진언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신등이 모두 재주가 없어 외람되게 사직에 있으니 무릇 일이 사기에 관계되는 것이라며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근일에 태조 강은 대왕의 실록을 편수라는 명령이 있으셨는데 신등이 하지를 듣자없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각한데 당우 3대 이래로 실록이 당대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우선 당우를 들어서 서경 논한다면 당뇨의 일은 서경 우사에 기록되어 있고 우순의 일은 하서에 실려 있으니 모두 다른 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의 일을 기록한 것을 요전이라 하는데 그 글은 우서입니다. 3대로부터 한 당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수사의 법이 모두 후인의 손에서 나왔고 한때의 신하가 한때의 사기를 찬수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대가 가까운데 사기를 찬수한 것이 간혹 들어 있기는 하나 어찌 밝은 시대에 본받을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하께서 모든 시위를 행함에 있어 요순을 본받으시고 보좌하는 신하들 또한 요순의 도가 아니면 진달하기를 원치 않는데 어찌하여 당우 만세의 법을 버리고 후세 한 때의 일을 본받으십니까? 하물며 우리 태조대왕께서 하늘이 주신 용지한 작품으로 응천 순인하여 집을 화해 나라를 세우셨으니 그 신공과 성덕이 당우에 방불하고 간책이 빛났습니다. 오늘날 분주하고 있는 전하의 문무 신하들이 모두 태조 때의 구신들인데 태조의 신하로서 태조의 역사를 편찬하면 후세의 태조를 의논하는 자들이 그 공렬 덕업의 성함과
규모, 강기의 큰 것을 보고 반드시 말하기를 한때의 신하가 폼이 한 말이요 전하여 믿을 거리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태조의 혁혁한 공렬로서 장차 후인이 이목에 의심을 남게 되니 어떠하겠습니까? 전에 말하기를 최상을 본받아야 겨우 그 중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요순을 본받으시면서 어찌 이 일만은 쇠한 세상을 따르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충성되고 간곡함을 생각하시고 신의 광고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곧 유윤하는 오금을 내리시어 실록을 편수하란 명령을 철회하소서. 임금이 경영사관 우승범에게 이르기를 상소의 뜻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대가 가까운데도 사기를 편수하였다는 것은 어느 사람을 가리킨 것이냐? 왕씨의 일을 이씨가 편수하고 이씨의 일을 후대에 편수하는 것이냐 하였다. 우승범이 우물쭈물하고 능히 대답하지 못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를 속여서 묻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우승범이 대답하기를 소위 대라는 것은 성을 바꾸는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조종 자손이 서로 있는 멀고 가까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조로부터 성상에 이르기까지 비록 3대라고는 하나 겨우 18년 동안의 일이니 어찌 2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수찬을 맡은 신하가 어찌 자신에 대한 일이 없겠습니까? 같은 때의 신하로서 당세의 인물을 논하는 것은 모두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대원 김여지를 시켜 송포에게 대가 가까운데도 사기를 편찬한 자를 물으니 송포 등이 대답하기를 송나라 조정이 있었으나 오늘날에 본받을 것은 못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마땅히 생각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여우의 일을 우나라 사관이 편수하였고 순의 일을 하나라 사관이 편수한 것이 분명하나 한나라 위나라 이후에 이르렀으는 그렇지 않다. 또 공자가 춘추를 찬수한 것이 전공애공의 세상에 있었던 일인데 전공애공 때의 일을 아울러 썼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실록을 편수하는 것이 의심될 것이 없다. 역대의 사기에 간혹 임금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어도 이를 휘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만일 그 아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면 반드시 산삭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기록하고 산삭하지 않은 것을 보면 오랜 뒤에 사기를 편수하였다는 사실을 가히 알 수 있다 하였다. 황희가 대답하기를 사초는 반드시 3대가 지난 뒤에 나오는 것이니 지금의 이 거사는 실로 미편합니다 하였다. 응천순 이는 천명에 응하고 인심에 따름을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에 가로질러 지나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이천우 등을 의흥부 고위직에 임명하고 대사원 및 사관 등을 교체하다. 의정부 찬성사 이천우로 겸 판의흥부사를 공조판서 박자청으로 겸 지의흥부사를 풍천군 심기령으로 겸 동지의흥부사를 유용생으로 형조판서를 이문화로 사원부 대사원을 직예문관 조말생과 권훈으로 겸 춘추관 기주관을 이조정랑 윤회와 예조정랑 신장으로 겸 춘추관 기사관을 삼고 구대관은 사사로 서로 보복하였기 때문에 모두 파면하고 박습으로 우사관을 이공류로 사언지비를 삼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안노생 등을 경유에 종편시키다. 안노생과 전목, 여의 등을 경유에 종편하도록 명령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3일 임신 네 번째 기사 공안부윤에 진의규를 임명하고 참지의정부사를 윤양으로 교체. 공안부 윤 2고가 전을 올려 사직하니 진이규로 대신하고 참지의정부사 권완을 파면하고 윤양으로 대신하였다. 2고는 나이가 71세이므로 노사한 것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3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권신이 붕당 짓는 것을 싫어한다는 임금의 의도를 누설한 권한을 파직시키다.
민무구 형제가 이숙범과 본래부터 서로 꺼리는 사이였는데 민무구 등이 패함에 임금이 일찍이 윤조를 불러 사람을 물리치고 말하기를 경은 무슨 까닭으로 이숙범에게 당부하는가 하였으니 임금의 뜻은 대개 권신이 붕비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었다. 윤저가 권한에게 누설하였는데 권한이 숙번에게 고하니 숙번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날에 임금이 권한의 관직을 파면시켰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민무구가 세자 이외의 왕자를 제거하려 했던 일을 탄식하면서 여러 엄밀한 얘기를 하다. 편전에 좌기하여 이천우, 김한록, 이응, 황희, 조용, 김과 등을 불러 이르기를 옛적에 진경공이 조동과 조과를 죽였는데 꿈에 큰 여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므로 경공이 작은 방으로 피하니 여기가 쫓아오며 말하기를 내 손자를 죽인 것은 불의한 일이다. 이미 상제에게 고하였다고 하였다 한다. 태조께서 내게 견책하는 것이 어찌 그런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어버이에게 환심을 사지 못하였고 내가 두어 자식이 있는데 민무구 등이 또 이를 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지난 병술년 내 위를 사퇴하여 피하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신자들의 저지를 받아서 이를 행하지 못하였는데 무구의 노기가 안색에 나타났었다 하고 또 김과에게 이르기를 경진년에 효령 충령이 나이 겨우 4살 5살이었는데 너가 이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작은 왕자가 또한 장을 다투는 마음이 있다고 하였다. 또 병술년에 이르렀어도 이 두 자식을 가지고 말을 하였었는데 은사가 심히 불쾌하였다. 만일 내가 이 말을 누설하였다면 너가 어찌 편안하였겠는가? 너가 만일 숨긴다면 내가 마땅히 선포하여 말하겠다 하니 김과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만일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누설하지 않겠다. 내 어찌 시건을 하겠느냐? 세자가 대학 연의를 배울 때 권수가 많아서 고루 보기가 쉽지 않기에 내가 너를 시켜 가장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될 만한 것을 뽑아 분류 편찬하게 하여 세자로 하여금 항상 마음과 눈에 두게 하려고 하였는데 너가 척속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편을 빼냈었다. 대저 척속의 겸손 공근한 복과 교만 방일한 화는 정의 세자가 마땅히 강습해야 할 것인데 너가 이것을 빼앗았으니 이것은 오직 외척을 두려워한 것이다. 옛사람의 저술한 글을 읽는 것도 또한 두려우냐 하여 말이 심히 간절하고 슬프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울었다. 임금이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인군의 자식은 오직 맏아들만 남기고 그 나머지는 모두 죽여야 하느냐 하고 김만로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세자가 만일 여러 아들을 낳으면 경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하였다. 이천우 등이 함께 김과를 유사에 붙여 다스릴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디 이 말을 드러내지 말라 하였다. 대언 김여지가 아뢰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종자는 성과 같다 하였으니 자손이 번성한 것이 종사의 복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00이나 되는 아들이라는 것은 시경에 말한 것이다 하였다. 뒤에 김과를 불러 힐난하기를 너가 그일에 어느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생을 가지고 바로잡고자 한다 하였다니 그런 말이 있었는가? 내가 적세의 분변을 밝히지 못하니 너가 간절히 간하여 죽고자 하는 것인가? 무엇을 가리켜 한 말인가? 하니 김과가 대답하기를 신이 본래 어리석어 과한 말을 하였으니 죽어도 남는 죄가 있습니다. 죽음도 달갑게 받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너가 말하기를 집에서 되제하겠다 하기에 내가 듣고 불쌍히 여겼는데 너가 면대하지 않고 문득 다른 사람에게 고하였으니 너가 늙었으면 심술이여 어찌 이렇게 바르지 못하냐? 너가 세자가 읽을 대학 연의를 편찬할 때 국본을 정하고 적서의 분수를 분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아울러 실었는데 이 편에 황공, 양공한, 성제, 오, 손권, 당태종 등 5 임금의 일을 기록하였으니 모두 부자 형제 간의 선찬자가 아니다. 세자가 일찍이 배운 것이 없는데 먼저 이 편을 배우게 되면 장차 생각하기를 부자 형제도 또한 두렵다 할 것이니 불효부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전일에 말한 것이 심지어 여기에도 나타났다. 내가 사의로 내 죄를 밝게 바르지 않으면 내가 그러다 하여 김여지에게 이르기를
지금 민씨의 당이 나더러 참소를 듣는다고 한다. 그러나 인군의 자식은 오직 장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다 죽여야 옳으냐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4일 개유 두번째 기사 개성 유후 이옥의 졸기 이옥이 죽으니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시호를 정절이라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4일 개유 세번째 기사 삼관에서 학문을 진흥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상서하였다. 전에 말하기를 배워서 여력이 있으면 벼슬하고 벼슬하여 여력이 있으면 배우라고 하였으니 벼슬하는 자는 진실로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삼관의 여러 선비로 하여금 경학을 강하여 그 체를 밝히고 사장을 씌어서 그 용을 통달케 하니 진실로 일대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매양 봄 가을을 당하면 제를 명하여 시를 짓게 하고 그 고하의 등수를 정하여 위에 아래며 합격한 자는 고나여지고 합격하지 못하는 자는 노력하니 비록 내치고 승진시킴은 없으나 저절로 고나고 징계하는 바가 있어 사람들이 각각 힘씁니다. 세초에 경서를 고강하여 승진시키고 내치는 바탕을 삼는 것에 이르러서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글장의 웸과 하루아침의 요행으로 인하여 남의 장록을 빼앗아 선진의 침체와 후진의 요행을 가져오고 실제의 효과는 없으니 염치 있는 선비가 간혹 한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실로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세초에 고강하여 출적하는 법을 고쳐 독서에 대해서는 문충공 건건의 학식에 의하여 매월 삼간의 여러 선비가 각각 그 이름 아래에 아무 글을 읽었는데 아무달 아무날부터 시작하여 아무달 아무날까지 이미 몇 번을 읽었다고 갖추어서 문안을 만들어 바치되 한관법식을 삼고 고강하는 것은 봄 가을에 부시하는 예에 의하여 관각의 제학이 선비들이 읽은 바를 강하게 하여 그 우열의 등수를 정해 위에 아래면 사람들이 모두 격려되어 정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더 힘쓰고 게으르고 소홀한 자는 반드시 스스로 경성할 것이오니 어찌 자포자기하여 국가에서 교육하는 아름다운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권학하는 방법이 더욱 정밀하여지고 선비를 대접하는 뜻이 두루 베풀어질 것이니 바라건대 신문하여 시행하소서. 정부에서 전하여 아뢰니 임금이 보고 말하였다. 본래 권학을 위하여 베풀었으니 별로 이해도 없이 성법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바이다. 삼관은 예문관, 춘추관, 교서관을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5일 갑술 첫번째 기사 전리를 매질하여 죽인 중군 총재 마천목을 곡성으로 귀양 보내다. 겸 중군 총재 마천목을 곡성으로 귀양 보냈다. 마천목이 감수청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전리 고을기를 매질하였는데 고을기가 이로 인하여 죽었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주애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성품이 본래 너그럽고 부드러우니 반드시 오살일 것이다. 하물며 사문이 아니고 공사이며 또 공신이니 논하지 말라 하였다. 사헌부에서 다시 청하니 이에 귀양 보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6일 을해 첫번째 기사 일본 일향주 사람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6일 을해 두번째 기사 외적을 수색하다가 파손되어 죽은 사람의 집을 구휼토록 하다. 전라도 병선이 바람을 만나 파손되었다. 수군 도마노 이흥무가 해도에 들어가 외적을 수색한 것이었다. 빠져 죽은 자가 21인이었다. 임금이 듣고 슬프게 여겨 말하기를 이것은 바람 기운을 살피지 않은 소치이다 하고 죽은 자의 집을 구휼하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8일 정축 첫번째 기사 해주영의 성을 쌓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8일 정축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역대 실록을 수찬한 역사를 예로 들어 태조실록 편찬 보류를 건의하다.
예조에서 역대의 실록을 수천한 법을 올렸다. 본조에서 공경이 왕제를 받들어 고전을 상고하여 보았는데 한 무제 때 사마천이 황제로부터 서한 무제까지의 일을 찬수하였고 동한 명제가 반고로 하여금 서한 고조로부터 찬수하여 효평제와 왕망의 일에서 마쳤고 당 태종이 방현령 등에게 조서하여 고조실록을 수찬하였고 정관 17년에 방현령이 태종실록을 찬수하여 14년까지에 이르렀고 송태조가 실록에 이르렀으는 태종 때의 10년이 천수하였고 태종실록은 진종 때 전약수를 명하여 수찬하였고 원나라 성종 원년에 한림국사원에서 조서하여 세조실록을 수찬하였고 7년에 한림국사원이 태조부터 헌종까지 5조의 실록을 수찬하였습니다. 옛 규례에 의하여 본조의 국사도 수찬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인하여 좌우에게 이르기를 송나라로부터 내려오면서 그 실록을 수찬한 것이 모두 당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지금 사관이 상소하여 그만두자고 청하니 어디에 의거한 것이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조판서 이응이 대답하기를 같은 때의 사람이 같은 때의 일을 찬수하면 어느 누가 갖추고 쓰고 곱게 써서 목전의 화를 취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신도 또한 하지 못하겠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러면 내가 진삼부원군과 다시 의논하겠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태조실록의 편찬을 늦추도록 사관과 대관들이 요청하다. 사관 송포 등이 성성린에게 이르기를 공이 이미 감관사로 있는데 국사를 수찬하는 것을 예조에서 이미 수판하였으니 공이 마땅히 청하여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하니 성성린이 말하기를 이 뜻이 주상의 뜻에서 나왔는지 또한 청한 사람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 진산에게 고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송포 등이 하윤에게 고하기를 태조께서 당시의 사기를 보고자 하며 대신과 대간의 신하가 이를 간하여 그쳤으니 오늘날 국사를 찬수하는 것을 공이 아니면 누가 그치게 하겠습니까? 하니 하윤이 듣지 않았다. 대간이 교장하여 상언하기를 신등이 듣자오니 예전에 제왕으로부터 열국에 이르기까지 각각 사관이 있어 당신의 일을 맡아 기록하였으나 그 수천에 있었으나 반드시 후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서전에 말하기를 요전은 순임금의 사관이 지은 것이요 순전은 하나라 사관이 지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대의 신하가 당대의 사기를 수찬하지 못함이 분명합니다. 생각컨대 태조 강원 대왕께서 영명하신 자품과 신무하신 덕으로 응천순인하여 큰 기업을 창조하시어 예악 제도와 전장 문물을 당시의 사관이 곧게 써서 빠트림이 없었으니 후세에 마땅히 본받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문신에게 명하여 임신년부터 경진년까지 9년 동안의 사기를 찬수하게 하시니 신등은 생각한데 공자가 춘추를 수찬함에 있어 전공, 애공에 이르러 은미한 말이 많았으니 춘추는 천자의 일인데도 공자의 은밀한 말이 오히려 이와 같았고 방현령이 당사 6월 동안의 일을 수찬하는데 말이 은밀한 것이 많았으니 방현령은 예전의 명신인데도 숨기고 곱게 쓰지 않은 것이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진나라에 이르러 비서감 손승이 진사를 짓는데 그 일을 곱게 썼으므로 대사마 환온이 이를 보고 노하여 손승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고쳐 쓰라 하였습니다. 이에 손승의 아들들이 곧 배사하고 함께 울부짖으며 머리를 조아려 손승에게 청하기를 손승이 크게 노하여 허락하지 않으므로 여러 아들이 환온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마침내 사사로 고쳤습니다. 신등은 두렵건대 후인이 장차 이것을 가지고 정부로 삼아 오늘날의 일을 가리켜 말하기를 당대에 수찬한 것이니 좋게 다 믿을 수 없다고 할까 염려됩니다. 만일 말하기를 사마천과 반고 등이 서한의 사기를 수찬하고 방현령과 심윤 등이 당나라 송나라의 사기를 수찬하였다고 한다면 신등이 전하께 바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등은 당우를 오늘날에 바라고 한 당을 오늘날에 바라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구구한 소망을 구부 채택하여 오늘날 수찬의 일을 정지하시면 태조의 성한 공렬에 심히 다행하고 사신의 직필에도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8일 정축 4번째 기사. 회안군과 민무구 형제를 동정하고 임금을 비판한 원평군 윤목 등을 국문케 하다. 원평군 윤목과 한성 소윤 정안지를 순금사에 가두었다. 처음에 이 두 사람이 이지순과 더불어 경사에 갔었는데 요동에 이르러 윤목이 정안지에게 이르기를 회안군은 그 공이 심히 크고 여강군 여성군 또한 왕실에 공이 있는데 주상과 국가에서 처치하는 바가 잘못되었소 하고 성 밑에 이르러 윤목이 성읍이 황무한 것을 보고 또 안지에게 말하기를 요부 전하는 고 황제의 아들인데 초야에 버려져 있으니 아깝소 하고 인하여 봉건에 대한 이해를 논하여 말하기를 우리 국가에서는 또한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며 무릇 왕자 종치는 어떻게 처치해야 하오 하니 안지가 대답하기를 임금이 밝고 신하가 어지니 마땅히 부귀를 편안히 누리게 해야 하오 하였다. 윤목이 말하기를 그렇지 못하오. 그대는 중국과 아조의 일을 알지 못하오. 지금 회안군 여성군 여강군이 공훈이 맹부에 있는데 초야에 버려두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하오 하고 또 말하기를 여강군 형제가 공이 있는 친속으로서 역시 귀양을 가게 되었으니 우리 같은 공신은 더욱 보존하기 어렵소. 주상의 여러 공신이 모두 보존하지 못할 것이오 하였다. 이지숭이 말 위에서 고나게 졸며 거짓 못 들은 채 하고 회동간에 이르러 안지에게 다짐하기를 전일에 노상에서 한 말을 그대는 숨겨서는 안 되오 하였다. 이때 이르러 이지숭이 윤목이 말한 사실을 아뢰니 참찬 유양과 지신사 안 등 좌대원 김여지에게 명하여 그 말을 쓰게 하고 또 정부로 하여금 정안지를 불러 그 사실을 물으니 안지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하였다. 또 성정원으로 하여금 불러 물으니 또한 명백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에 윤목과 정안지를 옥에 가두고 겸한 순금사사, 남제 이응, 성발도 대사원 이문화, 좌사관 박스, 평조참이 김자지, 위관 참찬 이지에게 명하여 교자에 국문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 검토를 거쳐 외척을 봉군하지 말도록 명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본조에서 왕지를 받들어 외척에 대한 봉군하는 편부를 곧적에 상고하여 정부의 보고에 계문합니다. 삼가 고전을 참고하면 한나라 성대 때의 간대부 양흥과 박사 사흥 등이 말하기를 고조의 약속에 공신이 아니면 후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태후가 여러 아우가 모두 공이 없어 후가 되었으니 외척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하였습니다. 본조에서 생각한데 한나라 이래로 외척으로 후를 봉하여 국가의 근심이 된 것이 힘이 많으니 고조의 약속이 진실로 만세의 어진 법입니다. 아조의 법도 반드시 옛것을 따르는데 외척에 대한 한 가지 일만은 오히려 역대의 잘못을 따르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한고조의 약법을 본받아 공신이 아니고 중궁의 부친을 제외하고 봉군을 허락하지 말고 그 제품에 따라 용사하여 국가의 아름다운 법을 이루소서 하였다. 본부에서 의논하여 정하기를 후척의 집에 비록 재능이 쓸만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기여의 간직을 제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서 후세의 법을 남기소서 하였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용사는 쓰고 버립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10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곁에 있던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안개가 짙게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종친들이 김과를 죽이기를 청하니 윤허치 않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1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윤목과 정안지를 신문하여 자백을 받아내다. 처벌 문제로 논란. 평강군 조희민과 성공관 박강생을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조금 뒤에 석방하였으니 윤목의 말이 이 두 사람을 꺼들였기 때문이다. 옥사를 국문하는 관원이 윤목 등을 연일 신문하니 정안지가 숨기지 못하고 가추 윤목의 말을 고하였다. 옥관이 안지에게 처음에 바른대로 고하지 않은 뜻을 힐문하니 안지가 말하기를 윤목이 중로에서 나더러 병든 선비라 하며 식물과 의약으로 공개하기를 자식같이 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바른대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이 말대로 윤목에게 알리니 윤목이 자복하였다. 좌대원 김여지를 시켜 정부에 전지하기를 내가 순금사로 하여금 윤목과 정한주의 죄를 조율하고자 한다. 조희민과 박강색을 석방하라 하였다. 의정부에서 대궐에 나아가 성승린에게 아뢰기를 전하의 호생지덕이 천지가 만물에게 곱고 추한 것을 다같이 기른 것 같으시니 여러 신하와 유사가 마땅히 법을 가지고 사정을 분변해야 합니다. 지금 윤목의 불충한 말이 이미 드러났으니 마땅히 다시 국문을 가하여 그 죄를 바루어야 합니다 하고 조영무에게는 아뢰기를 농사꾼이 풀을 없애는 것은 곡식을 싹을 위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악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조정해서 기게 하십니까? 민무고 민무질 회안군의 무리가 밖에 포열해 있으므로 모두 생각하기를 반드시 공모하여 일어날 자가 있으리라고 합니다. 지금 다행히 하늘이 그 단서를 열어놓았는데 만일 배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공신이 모두 보관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장차 생각하겠다 하였다. 이천우가 들어가서 용서할 수 없다고 극력 진단하니 이에 다시 신문하도록 허락하고 또 말하기를 초사에 관련된 약간의 공신은 반드시 명령을 품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체포하여 신문하라 하였다. 순금사에 명하기를 윤목과 전안지를 조율하여 아르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여 내보내라 하였다. 순금사에서 아뢰기를 윤목은 마땅히 처참해야 하고 정한지는 장 100대 도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각각 한 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대은 허지가 붓을 잡고 간하기를 감하여서는 안됩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꾸짖었다. 대간 형조가 아뢰기를 윤목이 끌어댄 자가 10인인데 지금 아직 다 국문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다 국문하여 그 사정을 분변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다시 국문을 허락한다면 경등이 그 사정을 분변하여 주모자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내 어찌 이래 본말을 헤아리지 못하고 갑자기 전지하였겠는가 하였다. 이문화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미리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마땅히 국문하에 대질해 바를 뿐입니다 하고 박습은 아뢰기를 이런 본말이 있으니 어찌 중도에서 패할 수 있습니까? 만일 다시 국문을 허락하시다면 어찌 주모자를 찾아내지 어렵고 사정을 분변하지 못함을 근심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윤목의 죄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형을 금하는 날이니 내가 장차 생각하겠다 하였다. 대간이 복합하여 윤목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명일에 내가 마땅히 결단하겠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언하기를 생각컨대 신하의 죄는 두 마음을 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반드시 불교를 도모하여 종사생명의 화가 됩니다. 지금 윤목이 말광에 인연하여 공신에 참여하고 지위가 본군에 이르렀으니 지극히 다행한 일인데 다른 뜻을 품고 감히 전일에 종지를 없애자는 말을 바라였으며 또 해양군과 민무고 민무질이 다시 일어나기를 욕망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심사입니까? 또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 당이 있는 법인데 지금 고의로 난스를 하고도 그 공무한 사람을 밝게 말하려 하지 않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국문을 가하여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남모의 사실을 밝게 알게 하고 그 뒤에 죄를 밝게 바루소서 하였다. 이문화와 박습 등이 교장하여 상언하기를 생각컨대 상벌이 밝은 연후에야 인심이 정해지고 인심이 정해진 연후에야 종사가 편안한 것입니다. 지금 윤록이 분수를 편안히 지키지 못하고 망령되게 다른 뜻을 내어 종시를 도모하기를 의논하고 또 난신 민무고 민무지를 아깝게 여기어 일이 헤아릴 수 없으므로 유사가 이를 국문하였는데 이미 그 말만 항복하고 그 사실은 토실하지 않고 교묘하고 허위의 말로 시비를 변란시키니 죄가 더 클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특별히 그 당은 묻지 않고 다만 그 자신만 죄 주시고 또 그 죄를 감하게 하셨으니 이와 같이 하면 상벌이 어떻게 밝아지겠습니까? 또 교지에 말씀하시기를 비록 종실과 공신이라도 일이 종사에 관계되면 마땅히 법으로 논한다고 이미 맹서에 실려 있으니 내가 감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교지를 내리신 지 오래지 않아서 가볍게 용서하여 신의를 이르시니 인심이 어떻게 정하여지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신 등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추명하게 하여 그 죄를 바르시고 그 당을 국문하여 시비를 분변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김여지를 시켜 정부에
전지하기를. 윤목의 말은 한담에 불과하다. 이미 직권 대신이 아니니 어찌 능히 할 수 있는가. 하물며 공신인 것이랴 처참할 수 없으니 성명을 보존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성성린 유양 등이 대답하기를 윤목이 항상 마음에 다른 것을 품었기 때문에 말이 입에서 발한 것입니다. 만일 힘이 넉넉히 할만하면 반드시 다른 도모가 있을 것이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대간이 또다시 대궐에 나와 전일의 상소를 내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대간이 또 복합하여 의정부의 청을 윤허하기를 청하니 이에 대간과 형조에게 명하여 순금사와 함께 다시 윤목의 동무자를 신문하도록 하였다. 이날 순금사에서 윤목 등을 석방하려고 하여 먼저 정한지에게 장 90대를 때리고 그 다음에 윤목을 때려 겨우 6대를 때렸는데 다시 신문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드디어 두 사람을 다시 가두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1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유점사에 봉안된 태조의 진영을 모셔오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1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여귀로 들어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16일 을리우 첫 번째 기사 이성군 서유로 태일 봉안사를 함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1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대학 연의 중에 궁중의 비번들이 본받을 만한 내용을 초록해 올리도록 명하다. 대학 연의 속에서 제가에 필요한 것을 초록해 올리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대학 연의 속에서 후부인이 본받고 경계할 만한 일을 중군과 세자 숙빈 이하로 하여금 모두 외고 익히게 하려고 하여 두 책을 쓰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1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민무고 민무질 등의 옥사와 관련된 호조판서 이빈 등을 신문하다. 호조판서 이빈과 평강군 조희민을 순금사에 가두고 사람을 보내어 전라도 병마 도절대사 강사덕 전 총재 김첨을 잡아오게 하였다. 윤목이 말하기를 지난해 가을에 내가 이빈의 집에 갔었는데 이빈이 말하기를 여모살이 할 때 2번 여성군을 보았는데 만일 그와 과 같다면 죄가 없다 하였고 이빈이 또 내게 말하기를 이무가 선흥에 배소할 때에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빛이 있어 말하기를 나와 같은 대신은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민씨의 죄를 빨리 청하지 않는다 하여 유양에게 모욕을 당하였다. 민무질의 일은 중간에서 잘못 전한 것이다. 내가 주상 앞에서 변명하고자 하나 감히 못하였다 하였다. 내가 민무질을 보고 이무가 한 말을 그대로 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빈을 체포하여 물으니 이빈이 말하기를 내가 서곡에서 심용할 때 여성군이 2번이나 와서 나를 보고 말하기를 우리 형 여강의 말의 착오로 인하여 유폐되었고 나는 병권을 빼앗겼다. 주상께서 비록 나더러 죄가 없다고 하시나 내가 어찌 감히 편안하겠는가. 그래서 밖에 나와 노는 것이다 하였고 내가 상이 끝난 뒤에 안성군의 집에 갔더니 안성이 말하기를 여성이 있는 곳이 가까운가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가깝다 하고 또 들은 것을 고하였는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말한 자가 없습니다 하였다. 순금사 대혹은 목진공이 임금께 아뢰기를 임금이 말하기를 사세가 부득이하면 비록 공신이라도 형문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럴 뜻도 하고 저럴 뜻도 하면 기구의 신하는 복사한 지가 오래니 형문하지 말라 하였다. 목진공이 대답하기를 이빈이 항복하기를 윤목이 말한 뜻은 내가 말한 것인데 잊었다고 하였으니 고문을 가하지 않더라도 정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때 묻는 것은 여성이 죄가 없다는 말뿐이다. 과연 말한 것과 같으면 유사가 법을 들어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윤목의 초사에 또 단산부원군 이무와 강사덕 김첨을 끌어들였다. 이에 순금사 사직 심귀린을 보내어 전라도에서 강사덕을 잡아오게 하고 구종수를 보내 유후사에서 김첨을 잡아오게 하였다. 이무가 대궐에 나와 말하기를 윤목은 비록 족질이긴 하나 일찍이 사감이 있었으니 옥에 나가 스스로 변명케 하기를 족청합니다 하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남재 이응 성발도 이문화 등을 내전에
불러들여 이빈을 형문한 초사를 물으니 남제등이 대답하기를 이빈이 죄질 중에 있으면서 민씨의 집에 4번이나 갔으니 그 사이에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신등이 신문하에도 빈이 전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첨은 무슨 죄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윤목이 말하기를 첨이 내 집에 와서 일찍이 말하기를 상군이 진나라 효공을 도와 변법의 영을 정하였는데 해문왕이 그때 태자로 있으면서 법을 범하였다. 이에 상분이 말하기를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범하기 때문이다. 태자는 임금의 저사이니 형벌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스승 공자근을 형벌하였는데 효공이 죽은 뒤에 공자근의 무리가 상군을 반하려고 한다고 고하여 아전을 발동시켜 상군을 잡아서 마침내 거열하였다. 지금 만일 민무구 등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마땅히 상안과 같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신등이 윤목의 말로 김첨에게 힐문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민무구 등을 삼척에서 불러왔으니 이빈의 말에 민무구 질과 서로 교통하지 않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대질하여 바르고자 함이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21일 경인 첫번째 기사 유구국 중산왕 사소가 사신편의 예물과 포로를 송환하는 내용의 자문을 보내다. 자문은 이러하였다. 1. 수사에 대한 일. 생각한데 홍무연간 여러 귀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본국에 이르렀고 진귀한 물건을 하사하여 맹약과 소식을 통하여 휴척을 같이 하였었는데 불행하게도 뒤에 조선왕 찰도와 선두 무령이 서로 잇따라 홍수하여 각 체가 불화하고 여러 해 동안 싸움이 그치지 않아서 일향소활하게 되어 신사를 하지 못하였으니 깊이 저버린 것을 황송하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지금 대명 황제의 먼 곳 사람을 회유하는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왕작을 봉해 이 지방을 관장하게 되었으니 험준하여 조공하는 외에 인국의 의교에 대한 일지를 생각한데 또한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서로 소식을 통하는 것이 이것이 곧 사해한 집이 되고 거의 윤당할 듯 하기에 이 때문에 정사 아내가 결제를 보내어 본국의 해선을 타고 예물을 장속하여 싣고 귀국에 가서 국왕전하께 나아가 봉헌하게 하여 약간의 수사의 정성을 펴오니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는 선임편에 딸려 보내는 물건을 용납하여 매매하게 해주시고 일찍 출발시켜 회국하게 하시오면 편익하겠습니다. 지금 봉헌 예물의 수목을 기록하여 보내고 자문하여 알리는 바입니다. 예물은 호초 100건, 상하 2매, 백반 500건, 소목 1000건입니다. 1. 채송에 대한 일. 부녀 오가의 고칭에 의하여 원래 나주 등처에 살고 있는 인민인데 왕년에 왜구에게 노략을 당하여 본국에 유리해 왔고 고향에 돌아가 백성이 되어 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고한 것을 참조하건대 먼 곳의 사람들이므로 사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하겠기에 지금 오가 등을 출발시켜 배에 태워 보냅니다. 지금 발송해 보내는 부녀 3명은 오가, 삼덕과 데리고 온 소녀 위가입니다.